자, 반갑습니다. 종코노믹의 종쌤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고 있냐면, 이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경제학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그래서 실제 경제학 언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요. 뭐 맨큐 경제학을 그대로 수업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 자, 이번엔 뭐 공부를 위한 경제 말고 진짜 경제 공부죠. 과연 우리가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맨큐의 경제학 첫 번째에도 나옵니다. 결국 있죠. 이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어떤 선택이 우리한테 합리적인 선택일까에 관한 그 힘을 키우는 거라고 전 봐요. 즉, 그 합리적인 선택을 고려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이제 그냥 이거를 잃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먼저 흘러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앞으로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는 것들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이 선택이 합리적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참 경제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비단 선택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학의 어떤 사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효율성 vs 형평성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효율, 형평.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둘 다 나쁘지 않은 말이고 둘 다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효율과 형평은요. 사실상 반대 개념에 가깝습니다. 뭔 말이냐?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 효율이란 제가 여기 적어두긴 했는데 바로 효율이란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분배해서 국가를 성장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 중에는 굉장히 능력이 좋고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빠른 성장을 위해선 효율이 잘 나오기 위해선 소위 말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일거리를 몰아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 일거리 몰아주는 걸 받게 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많은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고 그만큼 기회를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사회는 효율성이 생긴 거예요. 바로 좀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이 상태가 지속이 됐을 시 가져갈 사람만 계속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도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라는 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됐죠? 실제로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고 형평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그래 이런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공정하게 나누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공정하게 나누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효율이 좋은 사람이니까 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야 더 잘 살 텐데, 열심히 할 텐데,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사회는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게 사회인데 그 사회에 모두가 환멸을 느끼고 조금만 도태돼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좀 더 문제가 안 생기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형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서 저렇게 하면 저게 좋아서가 아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효율에다가 방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형평에다가 방점을 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효율이 필요할 것이냐 형평이 필요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효율과 성장에 집중하고 살아왔으니 지금은 좀 더 분배와 형평의 신경을 조금 써보자. 너무 도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조절해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좀 더 집중하면 되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방금 말했지만 결국 효율이라는 말은 성장에 가까운 말이고요. 형평이라는 말은 분배에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좀 더 밑에 내용을 보면요. 이거 다 제가 자료 링크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정치 입장으로 치면 뭐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보수라고 하는 진영이 경제 정책으로 봤을 때는 효율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요. 진보라는 쪽의 입장이 좀 더 형평에다가 방점을 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서 형평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 효율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개념 다 필요한 거고 한쪽만 추구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상충되고 있고 보통 이제 이 1970년대 이후로 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효율적인 뭔가를 운영하게 만드는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한동안은 이런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이런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 그러니까 효율 좋은 사람이 더 능력 좋은 사람이 많이 일해서 가지고 있는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파이 자체가 커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적게 가져간 사람도 예전보다 많이 가져가겠죠. 이렇게 낙수 효과를 통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의 분배를 실현하자. 이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나라도 특히 저성장 국가로 들어섰거든요. 그렇다면 저성장 국가라면 낙수 효과라는 게 과연 있을까? 애초에 성장을 못하는데 이 낙수 효과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파이, 피자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기여도가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기여도가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크게 만들면 그러니까 원래는 피자 한 판 크기였다면 갑자기 피자 5판 분량으로 만들면 적게 가져간 사람들 꽤 나쁘지 않게 가져가겠죠. 이런 게 여러분 낙수 효과입니다. 근데 이런 저성장 국가에서는 과연 이 낙수 효과가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제 영상 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제 콘텐츠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